앉았다가 일어나면 이리저리 쑤시고 시큰거리는 무릎 통증. 시도 때도 없이 아프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큰 불편함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돈 들이지 않아도 무릎 통증 싹 사라집니다.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고 하고 소리가 먼저 나와버려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힘든 날도 있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이게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아파오면 혹시 내 무릎이 망가지는 걸까 하고 두려워지곤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걸을 때, 서 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지어 바닥에 앉아있기만 해도 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요한 관절이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통증이 심해질수록 활동은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체중은 늘어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불편해지면 생활도 마음도 점점 위축돼요.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불편해지고 내가 내 몸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두면 정말 안 됩니다. 이 고통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체중, 잘못된 자세, 무리한 활동, 그리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일상 습관들이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내 몸을 살핀다면 지금의 통증은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고 무릎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부터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습관들, 꼭 필요한 관리법과 도움이 되는 음식들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릎 위에서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세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기 마련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만 먹었다고 관절이 아픈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노화는 관절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 중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무릎을 어떻게 써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백 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았다 일어날 때도 몸의 무게를 묵묵히 떠안고 있는 관절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돼 있어요. 뼈, 연골, 관절낭, 인대, 점액낭, 근육. 이 모든 구조가 조금씩 서로를 지탱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릎은 아주 조용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연골의 마모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자주 반복하면 서서히 닳아 얇아지게 돼요. 그러면 뼈끼리 직접 닿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염증이 통증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퇴행성 관절염, 정확한 이름으로는 골관절염입니다. 5, 60대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통증이 아주 경미해서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걸을 때마다 뻐근하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하고 날이 흐리면 더 욱신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통증이 하루 이틀이면 낫겠지 하고 방치되는 동안 염증은 더 깊어지고 관절 사이 간격은 더 좁아지며 결국은 무릎이 붓고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한편 슬개골연골연화증이라는 질환도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운동을 자주 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무릎 앞쪽이 무겁고 눌리는 느낌, 무릎이 딸깍거리는 소리,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릎 점액낭염은 바닥에 무릎을 자주 대고 앉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해요.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무릎 앞쪽이 붓고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중 증가인데요. 몸무게 1kg이 늘면 무릎 관절에는 최대 4kg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러니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훨씬 커지는 셈이죠. 특히 중년 이후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살이 쉽게 붓고 무릎은 더욱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 반복된 습관, 무시해온 작은 통증이 서서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통증이 그저 무릎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활동량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몸은 더 쉽게 넘어지고 더 빨리 지치게 되죠. 그래서 나아가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뻐근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종의 이제는 돌봐달라는 요청이죠. 조금 늦기 전에 이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릎은 무너지기 전에 돌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무심코 했던 행동이 무릎을 망쳐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했나? 어디 부딪혔나? 하지만 정작 무릎을 망가뜨리는 건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김장할 때, 청소할 때, 앉을 자리가 없을 때 무릎을 접고 쪼그려 앉는 일이 생각보다 많죠. 이 자세는 무릎 관절 사이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고 슬개골 아래쪽 연골이 마모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앉아 있어도 그 영향은 오래가게 돼요. 두 번째는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생활. 운동 삼아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미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연골 손상이 시작된 경우 계단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에서 5배, 내려갈 때는 최대 6배의 하중이 무릎에 쏠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기 전에 지금 내 무릎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세 번째는 오래 서 있는 습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 예배나 행사 때 오래 서 있는 경우 무릎 안쪽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박은 혈류 순환을 방해하고 관절 내 윤활액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무릎 안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더라도 가끔씩 무릎을 펴고 앉아 쉬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무릎을 지탱할 힘이 사라지면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줄수록 관절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체중을 신경 쓰지 않는 생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무게 1kg가 늘면 무릎은 걸을 때마다 약 4kg의 무게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과체중을 방치하면 무릎은 회복되지 않아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은 꼭 함께 가야 하는 관리입니다. 무릎은 다치기 쉬운 관절이 아니라 방심하기 쉬운 관절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증은 혹시 내가 반복해온 사소한 습관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릎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무릎을 살리는 관리법.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은 쓰지 않으면 더 굽고 더 약해져요. 진짜 중요한 건 무릎을 무리하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일종의 치료입니다. 단 그 움직임은 관절을 지키면서 근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건 걷기입니다. 하루 20-30분 평지 위에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리듬감 있게 걸어보세요.
무릎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줄고 자연스럽게 통증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단단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 근육은 무릎을 감싸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운동도 추천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는 동작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체중의 하중은 의자에 앉아 분산되기 때문에 연골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뻣뻣한 관절을 풀어줄 때 좋은 루틴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은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운동이에요. 바르게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편 채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했다가 내리는 걸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무릎을 받쳐주는 근육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무릎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볼 때 하루에 몇 세트씩만 반복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무릎 건강은 움직임뿐 아니라 회복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돼요. 운동 후 무릎이 붓거나 욱신거릴 때 차가운 찜질팩을 15분 정도 대주면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아침이나 밤에 관절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무릎의 순환이 좋아지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세 교정도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릎이 자꾸 돌아가거나 걷는 자세가 틀어지는 분들은 보조기, 무릎 보호대, 안창 등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실내에서 오래 서 있는 주부나 직장에서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는 분들에게 관절 정렬을 잡아주는 도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색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릎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전동 마사지기나 온열 기능이 있는 무릎 찜질기기들도 무릎 건강 루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폼롤러나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셀프 마사지도 추천할 만해요. 허벅지 뒤쪽, 종아리,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내부 압력이 분산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 한쪽 다리를 무릎 위로 올려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때 무릎 뒤쪽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스트레칭되면서 무릎 주변의 유연성과 순환이 함께 좋아집니다. 하루 한 번 아침이나 자기 전 습관처럼 반복하면 관절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완전한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만 벽을 짚고 의자에 앉듯 살짝만 내려가는 반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 무릎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단, 이 동작은 천천히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조절해야 하며 통증이 심한 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움직임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지금의 통증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단 10분 내 무릎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관절을 다시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관절 지키기. 우리는 익숙한 식재료들 속에서 건강을 찾지만 가끔은 낯선 식재료들이야말로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조용히 어루만져 주곤 합니다. 무릎 관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려진 콩이나 들깨도 좋지만 더 특별한 식재료들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관절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에는 타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주변 조직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도토리묵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져 위장까지 부담이 큰 분들에게 부드러운 식감으로 편안하게 다가오는 식품이에요. 간장 양념과 부추, 깨소금을 더해 간단한 묵무침으로 즐기면 맛도 영양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곤드레입니다. 강원도에서 주로 먹는 곤드레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연골 손상을 예방하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곤드레밥으로 지어 참기름과 간장을 살짝 더하면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관절 밥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율무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관절의 붓기나 통증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뇨작용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
무릎이 잘 붙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율무밥이나 율무차로 즐기면 자극 없이 편안하게 관절 내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에는 무기질과 점액질이 풍부해 관절 연골의 윤활과 조직 회복에 기여합니다. 특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치아가 약하거나 씹는 게 불편한 분들에게 부담 없는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토란국이나 토란들깨탕으로 활용하면 따뜻한 식사로 즐기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입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소화 효소가 풍부한 마는 관절 조직 회복뿐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죽, 전, 무침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 식단의 재미도 더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흰살 생선인 가자미는 콜라겐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 연골 회복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무릎이 자주 뻣뻣하거나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기름지지 않아 좋고 조림이나 찜으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뻐근해지고 계단이 두려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약이나 주사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은 잘 먹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큰 변화를 보여주곤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맞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고 관절 속 조직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음식은 들깨버섯탕입니다. 표고, 느타리, 새송이 같은 버섯은 면역을 조절하고 관절 염증을 낮춰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며 들깨에는 오메가3와 칼슘이 가득하죠. 두 재료를 함께 끓이면 관절 통증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한 그릇이 됩니다. 특히 추운 날이나 비 온 뒤 무릎이 욱신거릴 때 이 국물은 큰 위로가 돼요. 두 번째는 미역된장국입니다. 칼슘 하면 우유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미역에는 뼈와 연골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된장의 유산균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너무 짜지 않게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곤드레밥입니다. 곤드레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관절염이나 연골 마모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이에요. 돌솥에 밥을 지어 간장 양념에 쓱쓱 비벼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채워지는 따뜻한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도토리 묵무침입니다. 도토리 속 타닌 성분은 무릎 관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기름 없이 간장, 식초, 부추, 마늘로 버무리면 염증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죠. 다섯 번째는 가자미 조림입니다. 흰살 생선인 가자미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고추장 양념보다 간장, 마늘, 생강을 넣은 조림이 몸에 자극 없이 부담 없이 다가오죠. 마지막으로 토란탕입니다. 토란은 점액질과 칼륨이 풍부해 무릎의 마찰을 줄이고 연골 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란국을 된장이나 들깨로 풀어내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도 깊어져 특히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아요. 이 음식들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밥상에 한 가지씩만 올려도 무릎은 분명 그 정성을 알아챌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관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치료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걸어갑니다. 출근길, 시장길, 아이 손잡고 걷던 산책길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건 무릎이 굳건히 버텨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은 채 무릎이 울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늘 하던 동작, 늘 먹던 습관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무릎은 달아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는 습관,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내리는 생활, 그리고 괜찮겠지 하며 넘긴 작은 통증들, 그 모든 게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무릎 통증은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이 생기며 시작되고, 두 번째, 평소 쉽게 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 오래 서 있는 습관 등으로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 개선을 위해서는 무릎을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네 번째, 뼈와 관절에 좋은 도토리묵, 곤드레, 토란 등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움직임과 식탁을 만들어 간다면 회복의 방향은 여러분 쪽으로 천천히 기울게 될 거예요. 무릎은 단순히 걸어 다니기 위한 관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축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몸은 그 정성을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